안녕하십니까. 미학조사진학교 황인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사진을 바꿔주는 병치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제로서 작가들만이 사용하고 있는 사진의 병치, 그 1급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에서 병치란 무엇인지, 병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술적 병치의 방법, 그 다음에 사진의 병치를 만드는 기법 등, 그 다음에 병치 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병치를 사용했는지 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사진에 더 많은 병치를 만드는 방법들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병치부터 알아야 되겠죠. 병치란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진에서는 사실 이 병치를 마구마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병치의 올바른 의미를 아시고 본인의 사진에 병치를 사용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사진은 바로 작품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들이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서 사진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진이 왜 좋은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사진들을 분석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병치라는 겁니다. 그럼 병치라는 것 자체는 표준 국어대사전에는 이런 뜻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효과를 비교하거나 대조하기 위해서 두 개 이상의 것을 나란히 배치시키는 행위 또는 사례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영국의 캠브리지 영어대사전에서는 병치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비슷하지 않은 것을 서로 옆에 두는 것, 이런 말로 단순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병치란 두 개 이상의 사물을 나란히 배치시키는 것을 의미하면서요. 종종 요소를 비교하거나 대조할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수사법에서 강조법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넓은 의미로 대비법, 대조법 이런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 방법을 주로 활용하기 위해서 병치라는 말을 사용해서 표현하곤 합니다. 이 병치는 그림이라든지 디자인, 조각, 문학 또는 예술, 사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범위의 예술작품에서 대비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우리 병치를 한 번씩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치는 이제 반대되는 것을 같이 나란히 놓는 방법이 가장 흥미로워요. 그래서 마른 사람 옆에 뚱뚱한 사람, 키가 작은 사람 옆에 키 큰 사람, 밝은 색상 옆에 어두운 색상, 다음에 직사각형 옆에 원, 젊은이 옆에 노인, 큰 거 옆에 작은 거, 뭐 등등등 우리가 말하는 소위 반대되는 것 자체를 공통점을 뽑아서 하나의 화면에 놓고 그 두 가지를 이용해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화에서는 병치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소설가나 시인도 이 병치라는 기법을 적절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병치가 되지 않으면 사실 밋밋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는 악당하고 그 악당을 제어하는 선한 사람하고의 대립구조를 만들죠. 이 자체가 기본적인 병치적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영화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스필버그의 작품이죠. 인간 세상하고 사라져버렸던 과거의 공룡 세상이 다시 부활을 하는 그 속에서의 어떤 에피소드를 그린 영화죠. 그런데 그 영화 장면 중에 자동차 씬에 자동차가 달려가는데 그 공룡이 나타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바로 거울로 보이거든요. 거울 안에 등장을 하는 거죠. 근데 거울에는 어떤 글자가 써 있죠? 보통 거울 속의 물체가 보이는 것보다 더 가까이 일 수 있다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즉 측면 앞에 서 있는 부분들이 가까이 보일 수 있다는 얘기인데 크게 보였다는 얘기죠. T-렉스가 차를 향해서 이렇게 충전하는 모습을 볼 때 긴장난 장면에서 우리가 이제 유모, 그 글자에 의해서 유모가 발생되기도 하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명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죽은 시인의 사회죠. 그래서 학교의 전통, 명예, 규범, 우수성 이런 것들의 부분과 비극과 공포, 타락,
뭐 배설물 이런 등등의 그 학생들의 모습하고 같이 병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치적 방법을 영화나 소설이나 또는 우리가 말하는 시각예술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병치 사진을 5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병치됐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각각의 작품은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입니다. 예술가는요, 종종 어떠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또는 어떤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 이 병치라는 방법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 이 병치를 썼을 때 시청자는 거기에 관심이 기울여지고요, 유사한 것과 차이나는 것을 비교하면서 몰입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병치는 대비되는 모양, 색상 또는 실제 대상의 형태를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사진작가는 프레임 내에서 선택한 물체의 강한 존재감을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는지를 아시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즉, 차이점을 표현하는 것하고 병치는 약간 다른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체의 결합에 의해서 유사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걸 갖다 놓고도 유사한 것의 공통점을 가지고 대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장의 예제 사진이 있는데요. 이 역시 병치라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병치되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대표적인 병치를 많이 썼던 화가 중에 하나는 미국의 그 화가이자 조각가인 조셉 코넬이라는 분이 그의 작품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작업을 병치라는 방법을 써서 작업을 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조셉 코넬의 작품들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병치로 그러면 어떻게 개념을 표현할 수 있느냐라는 것 자체를 한번 고민해 보죠. 그래서 병치는 형식적 요소의 관점에서 사용될 수 있지만 주로 관념적인 부분, 개념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미지의 의미를 가져다 쓰는 방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를 기술적 병치라고 하기보다는 의미적 병치 또는 개념적 병치라고 말을 하는데요. 작가들은 이 개념적 병치를 잘 사용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개념적 병치를 어떻게 쓸 것이냐. 그래서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만든 것들을 작품들을 보면은요, 기계로 만든 물건이나 인공적인 것하고 자연하고의 어떤 병치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극적으로 주제를 도드라지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사진에서 어떤 형태의 개념을 잡고 강조하거나 대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고민해 보시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치가 우리가 어떤 것인지 알고 나면 예술가들의 작품, 특히 사진작가들의 작품 안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찾으실 수가 있고요. 그 찾았던 부분들을 조금 깊게 생각하는 부분들, 즉 개념적 병치에 대해서 바라본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진에 도입하거나 바로 사용이 가능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래 습장의 사진은 제가 이제 촬영된 사진인데요. 각각의 병치가 존재합니다. 화가 설치 작가 중에 한 분인데요. 멀의 오펜하임이라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피 속의 점심 식사라는 형태의 작품을 발표했는데 이게 이제 보러 오는 관람자 자체를 되게 당혹스럽게 했다라는 작품이고요. 주목을 많이 받았던 작품인데요. 보통 이제 모피하고 찻잔의 병치는 두 물체가 너무 성질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다르다라는 걸 알고 봤는데 티스푼서부터 커피잔, 찻잔 받침까지 모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즉 우리가 말하는 일상 부분과 동물성의 불안한 형태 자체가 같이 병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서라는 작가, 초현실 작가죠. 그래서 보통 이 작가는 거의 병치를 많이 써서 표현을 하는데요. 구면, 거울이 있는 정물이라는 편에서는 흑백에 대한 뚜렷한 대비, 그 다음에 내부에 미묘한 차이가 반복되는 패턴들이 숨어져 있어요. 그리고 패턴들이 구 안에 있는 인물을 향해서 리드미컬하게 가는 병치가 좀 돼 있는데요.
에서의 작품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엔드레스로 계속 인간의 어떤 시지프스적 신화를 갖다가 표현을 했던 부분들, 그리고 초현실주의적인 표현이 되게 많은 작가 중에 하나인데요. 그 작품 중에서도 이제 이 작품을 제가 가져와서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병치적 의미가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병치적 방법이 무엇인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 강의가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병치를 충분히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에 대표적인 화가 중에 하나가 이제 르네 마그리트죠. 그래서 초현실주의 작가고 되게 스케일이 큰 작품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이미지의 개념을 강조하고 했던 작가인데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작품이죠. 유명한 작품인데 이 작품에서도 병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그리트는 남자와 사과의 이미지를 결합시켰어요. 그러니까 사과하고 남자하고의 의미적인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는데 개념적 병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간 본성의 모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가지 사이에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남자 얼굴이 보여지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가시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숨겨진 것과 존재하는 것 사이에 대조가 이루어져요. 보여지는 것은 사과고 숨겨져 있는 건 남성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가 사과 그러면 어디서부터 유래가 되죠? 아담과 이후의 사과서부터 유래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깊게 하시다 보면 이런 유명한 대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병치적 기법을 깊숙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진에 있어서 병치를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사진은 현실에 존재하는 대상들을 보통 찍어내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그럼 어떤 것과 어떤 것이 화면에 들어왔을 때 찍을 것이냐 이거죠. 그래야 병치가 이루어지니까요. 싱글로 찍어가지고는 병치가 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2개 이상의 것들을 대비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 결국은 나란히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나란히 가져왔을 때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이 색상, 모양, 선, 이런 기하학적인 요소가 있고요. 또 이제 의미적인 요소가 등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비안 마이어가 찍은 뚱뚱한 남자와 홀쭉한 남자예요. 이 자체도 병치죠. 뚱뚱함과 홀쭉함, 이 자체가 병치인데요. 거리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런 캐릭터를 이용해 가지고 개그맨들도 나오고 또는 어떤 쌍을 이루는데, 왜 그러냐면 보는 사람이 주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꾸리와 장다리 뭐 이런 식의 부분들의 쌍을 이루는 경우는 그 안에 병치적 개념을 갖고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병치 사진 자체를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의 개체의 다른 개체를 병치하면서 이미지를 어떻게 작동시킬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형태적으로만 같이 가져왔다 그래서 병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대상들로 인해 가지고 사진이 어떠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느냐, 이게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작동이 안 되면 이걸 병치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비교됐다 또는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치의 가장 좋은 예는요, 각각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과 이해를 가지고, 즉 배경 지식을 가지고 포괄적인 형태로 그 유사점에 대한 부분과 차이점에 대한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는 얘기예요. 즉 두 물체 사이에 더 많은 관계성을 설정할 수 있도록 관객에게 더 많은 병치적 모양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진 자체에 몰입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오른쪽 사진은 가장 대표적인 그냥 일반적인 병치죠. 그래서 연인과 우리가 평생 수녀님들을 나란히 병치시켰어요. 하나는 속세적인 부분이 또 존재되겠죠. 사회적 속세적인 부분이 존재되고요. 하나는 영적인 부분이 존재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립들을 통해 가지고 병치라는 기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진 작가들은 이렇게 싱글로 잘 안 찍어요. 저런 부분들을 화면 안에 끌어들여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을 더더욱 강조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병치 자체를 최종 목적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사진가는 목적과 결과보다는 보다 더 심오한 의미를 보여주고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강렬하면서도 부드럽게 전달하는 것 자체가 목표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물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인식이라는 것을 베이스로 해서 여러분들이 프레임 내에서 표현해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한번 조금씩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크게, 물론 수만 가지가 있는데 크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병치적 기법을 9가지로 선정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로버트 드와노가 촬영된 빵손이라는 부제가 있는 피카소를 찍은 사진인데요. 여러분들 사진을 가만히 살펴봐 주세요. 손을 봐주세요. 손. 물론 손은 테이블 밑에 손이 있고요. 그 자리에 빵이 마치 손처럼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게 고전적으로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 부분, 즉 무생물적인 부분과 생명체인 부분을 같이 결합시켰다. 무생물과 생물의 결합 부분인데 마치 빵이 손가락처럼 보여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병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저런 무생물과 생명체 또는 움직이는 것과 정지되는 이런 것, 이런 것들을 하나의 화면에서 어떻게 구사하실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해서 첫 번째 사항으로는 움직임과 무생물이라는, 즉 생명체와 무생물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쿠바에서 촬영된 사진인데요. 물론 저기 모델이 되신 분은 프랑스에서 여행을 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 분한테 익스큐즈 주려고 하고 찍은 이유는 뭐냐면 실물과 그림자 부분의 병치를 활용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목도 그녀를 믿지 마세요인데요. 그림자 부분이 마치 피노키오의 기다란 코가, 피노키오가 상징하는 건 뭘까요? 거짓말하면 코가 자란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코가 길어져 있는 여인의 표정을 가지고 이제 그림자와 실물을 병치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생물과 생물의 병치 영역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주 쓰는 것 중에 크기의 병치입니다. 큰 것과 작은 것의 병치죠. 그래서 성인과 유아에 대한 것을 나란히 놓고 찍으면 그 자체가 이제 병치가 이루어져요. 물론 이런 것도 있고요. 거대한 자연과 폭포수 밑에 작은 사람이 서 있는 모습, 이것도 이제 우리가 말하는 크기의 병치, 즉 규모의 병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진에 되게 많은 다양한 이미지들을 포함시킬 수 있고요. 대부분 전경에는 작은 주인공을 배치시키고 배경은 엄청나게 큰 부분으로 대비를 시켜요. 그래서 마치 작아져 있는 인간, 자연 안에서 뭐 이렇게 초라한 인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는 이제 거리 같은 데 보시다 보면 작은 빌딩, 작은 집 하나가 있고 그 옆에 큰 건물들이 우뚝우뚝 서 있다 그러면 그 자체 역시 비교가 된다. 즉 병치, 크기의 병치로서 비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근법이라든지 렌즈가 갖고 있는 부분, 이런 걸 잘 사용하면 이런 크기의 병치를 같은 걸 가지고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왼쪽 사진은 앞에다가 뭘 놨겠어요? 자전거 바퀴가 있죠. 그 바퀴 사이로 저 줄타기를 하고 있는 소녀를 찍어 놓으니까 커다란 병치가 있었고요.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같은 낙타지만 낙타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에서 앞에서 큰 머리 부분만 찍고 뒤에는 걸어가고 있는 낙타를 찍었어요. 이게 자체가 이제 둘 사이에 시각적 병치를 이룬다. 즉 큰 것과 작은 것의 병치. 물론 다른 걸 가져올 필요도 없이 같은 것끼리도 이렇게 다양한 병치적 방법을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흑백 대비예요. 이건 뭐 마스터들, 대가들이 많이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흑백을 대비하는 방법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여러분들이 병치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 브레송의 작품을 보시면 그 안엔 되게 많은 병치적 요소가 있습니다. 브레송의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아시고 싶다 그러시면 제가 유튜브에서 브레송에 대해서 5편 정도의 콘텐츠를 올려놨기 때문에 그 콘텐츠 중에 브레송 사진의 구성 기법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 두 가지가 있죠. 그럼 간단하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 모습이 잘려져 나갔죠. 프레임 안에 없습니다. 안 들어왔습니다. 왜냐면 저건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브레송은 봤죠. 브레송이 본 건 뭐죠?
수레 부분과 빈곤의 기하에 허덕이고 있는 아이 부분을 병치시킨 거예요. 수레는 뭘 상징하죠? 식량을 움직이는, 수송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 같은 경우는 갈비뼈가 다 보이죠, 앙상하게. 빈곤에 대한, 기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엄마의 손이 빗살무늬고요. 수레바퀴의 빗살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의 갈비뼈 자체가 또 빗살무늬로 앙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풍요를 상징하는 바퀴의 빗살을 빌려다가 엄마의 손과 굶주리고 있는 아이의 갈비뼈 자체를 같은 형태로 대비를 시켜주는 거죠. 의미적 대비가 극대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역시 브레송이 촬영한 조지 6세 대관식인데요. 대관식을 보시면 객석에 있는 분들은 한쪽을 보고 있죠. 저쪽 행사가 열려 있는 쪽을 바라보는데 앉아있는 테이블은 어때요? 좀 검은색이고 그 안에 밝은색, 흰색 옷들이 많이 보이죠. 반대편에 보면 신문지가 너저분하게, 호외가 너저분하게 깔려 있는데 거기에 약주를 하시고 이렇게 주무시고 있는 신사분이 보입니다. 그 신사분은 흰색의 종이 위에 검은색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암 대비가 양쪽에 일어나고 있죠. 이걸 이제 우리가 말하는 흑백의 대비인데 또 개념적 대비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한 시대의 그 이벤트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때 술 한잔 드시고 주무시는 분은 본인이 왕이죠. 그래서 모두가 왕을 부러워할 때 본인 자체가 왕이니까 저렇게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 대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적 대비와 아울러서 명암의 대비를 잘 쓰고 있는 사진들이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많은 사진에 대한 해설은 제가 만들어 놓은 유튜브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역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흑백의 대비를 통한 병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되게 유명한 사진이죠. 도로시 랭이 촬영한 사진인데요. 히치하이커가 로스앤젤레스를 떠나는 모습인데 히치하이킹을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걸어가요. 가방을 메고 들고 걸어가는 모습에 옆에 간판이 병치적 요소로 등장이 되죠. Next time try the train. 다음번에는 기차를 타주세요. 릴렉스. 아주 편안합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편안한 거 누가 모르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히치하이킹을 하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지나가는 자동차를 잡아서 목적지를 가야 되기 때문에 투덕투덕 걸어가는 모습과 의자에 깊숙이 누워있는 모습에 병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병치된 요소는 사진작가들은 기본으로 찍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지 그것이 병치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공부를 많이 안 하시고 개념적인 부분들의 생각을 깊게 안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되게 다양한 병치들이 우리 사진에는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그렇게 병치를 활용했을 때만이 사진이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기하학적 병치예요. 여러분들 기하학에 대한 것들 제가 강의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동그라미 옆에 사각형을 갖다 놓는다든지, 사각형 안에 인물을 성장시키다든지, 얼굴을 대신 바나나 송이로 가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병치적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하학적 병치는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딱딱한 부분과 부드러운 부분들의 결합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법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이제 주제하고 배경 간의 관계에 병치적 요소를 많이 쓴다. 특히 도시에서 찍다 보면은 이런 병치가 나와요. 제가 이제 무교동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우산을 쓰고 그 앞을 걸어가는 분. 근데 그 뒤편에는 맥주 광고가 있죠. 여자가 한 명 있는데 이렇게 즐겁게 술 마시고 편안한 모습인데 그 앞에 되게 수행하니 바쁘게 걸어가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이 두 개가 의미적 병치를 이루고 있는데요. 또 하나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fun home이라고 되어 있죠. 즐거운 가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앞에 홈리스가 있단 말이에요. 집이 없는 사람이죠. 자, 이런 것들이 기본적 병치를 이루고 있고요. 저 오른쪽 끄트머리에 지나가는 자전거를 넣은 이유는 앉아있거나 움직이는 곳에 또 다른 병치를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에 피사체가 있기 때문에 원근감에 의해서 저 뒤가 멀어져 보이고 대비돼 보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주제와 배경 간의 병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하학적 요소로서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딥틱.
한 장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저히 안 됐을 때는 우리가 딥틱이라는 기법을 써서 나란히 놓아서 병치를 시키는 방법인데요. 이게 쉬울 것 같은데 이것도 고도의 딥틱의 방법을 쓰셔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눌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 눌을 여러분들이 차용하거나 응용해서 여러분들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딥틱으로 놨는데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는 열망이에요. 그래서 보통 누구나 이제 내적 아름다움 또는 이렇게 추렁추렁 보석이라든지 이런 걸 걸고 싶어하고 화려해지고 싶어하는 부분인데 내적인 부분에 물론 이제 마네킹입니다. 그 부분과 그 앞을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쓰고 걸어가고 있는 사람 자체를 꽁꽁 여매고 있죠. 그 부분을 이렇게 병치로 대비시킨 부분이고요. 하나는 이제 그 왼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 벽에 있는 타일이에요. 타일을 이렇게 찍었는데 저 위엔 노란색도 있고요. 다른 색상들이 있습니다. 프랑스 국기를 상징적으로 생각해서 찍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병치적 요소를 극대화시키고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딥틱에 대한 거는 제가 별도로 강의를 해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봐 주시면 여러분들의 사진의 폭이 많이 넓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신체 언어를 활용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신체 언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감정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슬프거나 또는 기쁘거나 할 때 몸동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몸동작 자체가 기본적으로 대비의 요소, 즉 병치적 요소로 갖다 사용을 하는데요.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것은 행복 대 슬픔, 분노와 흥분, 그다음에 이제 즐거움과 우울함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대조로 활용을 하는데요. 이 자체는 보는 사람이 되게 많은 상상력을 할 수 있고 그 감정에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쓰시면 재미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또는 동적인 부분과 정적인 부분도 같이 쓸 수가 있고요. 자연의 평온함이나 뭐 이런 것들과 뭐 저쪽 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또는 막 움직임이 거친 거 이것과 대비를 또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비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되게 많은데 무엇에 중점을 두느냐? 신체 언어. 영화에서는 세리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세리프적 요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또 이 부분을 병치로 여러분들 사진에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는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되게 훌륭한 병치 방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위노그랜드의 사진을 한번 볼게요. 두 사람은 급한 듯 손을 들어가지고 택시를 잡고 있어요. 택시를 잡고 있고 그 밑에 꼬마 역시 같이 손을 들어 엄마 아빠처럼 손을 들고 있어요. 그 뒤 배경에는 애들이 놀고 있어요. 되게 여유로운 거죠. 그러니까 급하게 어딜 가야 되는 사람과 여유로움 자체가 대비가 돼 있다라는 얘기죠. 이 자체가 병치인데요. 이 자체를 보면 우리가 이제 감정적 요소, 급하다 또는 여유롭다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고요. 직접적인 형태의 병치가 비비안 마이어가 찍은 거리 사진인데요. 보시면 이제 그 노란색 입은 옷을 입은 애는 이렇게 울고 있고요. 그 밑에 금발머리 아이는 되게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 슬픔과 즐거움이 같이 공존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리에서 사진을 찍을 때 왜 저렇게 찍었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는 작가가 바라본 인간 삶에 대한 병치적 요소를 담아서 찍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실 수 있으면 사진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여섯 번째는 인간과 기계 간의 병치입니다. 이거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특히 영화 같은 데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로봇가 나오고 인간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감정 대 무감정에 대한 병치의 큰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부분들, 즉 자연과 인공의 병치, 넓은 뜻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우리가 말하는 기계적인 부분과 인간적인 부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옆에서 트랙터가 밭을 갈고 있는데 그 옆에서 괭이를 들고 밭일을 하는 부분들 이런 것도 이제 병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주 사용하는 것 중에 과거와 현재를 하나의 화면에 가져오는 병치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끝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 창경궁에서 서울대 병원이 보이는 현대적 건물이 보이는 부분을 찍은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건물과 현대적 건물을 병치를 시킨 건데 저런 사진들은 아주 옛날부터
6, 70년대에 보통 많이 찍었던 사진들인데요. 제가 이제 예시를 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고요. 이것은 이제 되게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해요. 옛날에 찍었던 사진과 현대에 있던 부분들을 같이 병치를 시킨다든지. 그래서 개념적 병치가 되게 많은 부분들이고요. 이 병치를 잘 쓰면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그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작가들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어린 시절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훌쩍 30살 이상이 돼버린 30년 이상이 흐른 그 자리에서 똑같이 그 사진과 똑같이 찍어서 표현하는 작가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과거와 현재는 아이디어 개념을 어떻게 하나의 화면 안에 집어넣을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현대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족자 안에 있는 거는 공자님 말씀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유교적인 부분과 현대사회의 어떤 부분들이 병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맨 오른쪽 사진은 뭐 과거의 영화 자체 포스터와 치밀한 부분인데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극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멀뚱멀뚱하게 먼 산을 바라보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거와 현재에 대한 대비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이 병치적 방법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 사진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8번째는 패턴과 색상이에요. 이것도 되게 많이 사용되는데 보통 도시, 어떤 사람이 입은 옷, 그래서 입은 옷 안에 무슨 뭐 캐릭터가 그려져 있으면 그 캐릭터와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 자체를 병치시킨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되게 많이 활용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섬세하고 세심하게 주변을 관찰할 수 있으면 색에 대한 병치라든지 또는 도시 환경에 대한 병치라든지 패턴에 대한 병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 9번째는 소득에 대한 격차, 즉 부유함과 가난함에 대한 병치인데요. 요즘은 이제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산업적 발달기에는 되게 많은 비판적 요소로서 이 빈곤과 부유함을 갖다가 병치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최근에도 많이 쓰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 쓸 것이냐 이제 방식의 표현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만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쫙 빼입은 숙녀분과 일을 하기 위해서 수레를 끌고 가는 분을 병치를 시키고 있죠. 같은 화면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병치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위노그랜드가 찍었던 사회적 병치를 보시면 이렇게 다리가 없어가지고 구걸하시는 분을 삥 둘러싸고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런데 전부 관심이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병치고요. 또 하나는 휠체어에 앉아있는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 휠체어에 앉아있는 분과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는 아가씨들의 모습 자체, 이 자체가 이제 기본적인 병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병치를 통해서 위노그랜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는지 여러분들이 추측해 보시면 이 강한 대비를 통한 이야기들이 들려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병치를 조금 더 잘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해라 라는 거죠. 여러 가지 페어로 쌍으로 병치를 시켜놓으면 희석이 돼버려요. 그래서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해서 병치를 시키는 부분들, 그리고 주변의 산만함을 걷어내면서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주제와 그 대상, 병치된 대상 자체를 어떻게 하면 보는 사람에게 시선을 끌게끔 할 것인지, 이건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우셨던 구성의 기법이라든지 카메라 테크닉을 통해서 표현을 하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자, 결국 뭐냐? 감정의 관찰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은 그 스페인 사진 작가인데 지금 홍콩에서 스트리트 포토를 촬영하고 있는, 계속 홍콩에 상주하면서 찍고 있는 작가의 사진입니다. 뭐 널리 알려진 작가는 아닌데 일반적으로는 병치, 그의 스트리트 사진에서 병치가 많이 보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보면 구두를 닦고 있는 사람의 할아버지의 모습과 닦기 위해서 앉아 있는 사람의 모습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빈곤에 대한 부분과 풍요로운 부분들 자체가 병치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병치고요. 또 하나는 지하철 안에서 볼 때 신문을 보고 있는 분과 화장을 하고 있는 분이 병치가 됐는데, 그가 들고 있는 밑에 백을 보면, 가방을 보면 I love rich, 난 부자가 좋아, 뭐 이런 식의 것들, 젊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 그 다음에 거울 안에서 거리 뒷면이
얼굴 형상화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병치가 있고요. 또 지하철 안에서 졸고 있는 바쁜 현대인의 모습과 전화를 하고 발작 웃고 있는 모습의 병치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감정의 부분들을 관찰하는 스트리트 포토의 눈에 보였기 때문에 저게 프레임 안에 갇히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개 이상의 주제를 쓰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2개 이상의 쓰는 방법은 보시면 대비가 이루어지는데, 남녀가 울타리 사이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무관심한 듯이 앉아있는 개의 모습,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병치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병치를 제가 급하게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가능하면 이것을 35분 안에 좀 끝내려고 급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대가들은 병치를 사용하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작품 안에서 병치를 찾아내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사진이 내 병치적 요소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본인 딴에는 병치로 찍었는데 이펙트가 없었을 때는 우리가 그걸 병치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그냥 대비, 비교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하면 개념적 병치와 전체적인 형태적 병치를 같이 묶을 수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고심하시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단순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여러분 사진의 병치적 요소를 보다 극대화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사진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병치적 요소가 어디에 적용됐는지, 물론 브레스웨이 사진입니다,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